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상하이에 오시면 제일 걱정되는 게 어디에 살지, 임대집 구하는 거. 아까 홍치엔누 지도는 보여드렸지만 이 중에서도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되나, 회사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본인이 한인타운에 살 수 있는 환경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집부터 구할 때 참 좀 고민스러운데 좀 알고 넘어가실 거, 이제 특히 상하이 임대집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집집마다 인테리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밑에 써놓은 게 모페라고 써놨잖아요. 모페라는 뜻이 뭐냐면 집을 분양을 해서 공급할 때 내부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분양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다 해서 분양하는 게 더 많지만 최소한 이 한인타운이나 예전에 분양했던 거는 다 이제 건물 외관만 돼 있고 집 안은 그냥 시멘트 벽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본인 니즈에 맞춰서 다 인테리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지에, 아까도 풍도국제라는 단지에 가서 나는 방 3칸짜리를 찾는다 해도 그 집마다 다 인테리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같은 단지, 같은 평형 되면 나는 층수만 고르고 이렇게 대부분 결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말 이상한 집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보일러가 없고 샤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하강 밑에 지역은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물보일러가 있는 그런 보일러가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런 규제가 좀 없다 보니까 최근에 분양하는 거는 이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어져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기본은 보일러가 없고 심지어는 앞에 베란다에 샤시도 없습니다. 이게 기후에 맞춰서 주기 된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굳이 에너지 낭비되게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보통 에어컨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는 방마다 다 에어컨이 있어요. 전기세가 한국보다 좀 저렴하고요. 에어컨에 냉방 기능도 있고 난방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을 켜고 여름에는 냉방을 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 보일러를 깔 필요가 없고요. 한인타운에는 보일러가 있는 집들이 많죠. 대신 임대료가 조금 비싸죠. 보일러가 있는 경우가 좀 더 비싸고요. 또 샤시가 앞베란다 쪽은 안 하는 이유가 겨울에는 북풍이 불어오니까 북쪽에는 샤시를 하지만 여름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려니까 그걸 샤시를 막는 거를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앞베란다도 샤시를 해야 거기 세탁기도 놓고 아니면 빨래도 널면서 더 좋을 텐데, 중국 사람들의 생각은 뒷베란다에 샤시는 할지라도 앞베란다 샤시는 대부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와서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층수가 높고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은 정말 위험하게 왜 샤시가 없어요 하는 경우 많습니다. 집을 구할 때 가전 가구가 다 제공이 돼요. 조심할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정말 오셔가지고 이거 빼주세요 저거 빼주세요. 왜냐하면 본인 가전 가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다 들고 오셔가지고 집주인한테 침대 빼주세요 소파 빼주세요 하면 집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집주인이 그걸 빼달라고 하면 어딘가 치워놔야 되잖아요. 치울 데가 없으면 버려야 되는데 다음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사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대부분 자질구레한 것들은 빼주고 버리고 할 수 있지만 소파나 침대 같은 거 빼달라 그러면 정말 난감해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안 들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김치 냉장고 같은 거는 들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정말 중국 거는 작아요. 우리는 10몇 킬로도 작다고 할 판인데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임대집에 제공되는 세탁기는 한 7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불 빨래 같은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세탁기나 냉장고도 좀 작은 편이라서 그 정도는 들고 오셔도 되지만 절대로 침대, 소파 안 됩니다. 들고 오시면. 네. 네 번째는 전세가 없죠. 모두 월세입니다. 월세라고 해가지고 보증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월세를 내고
가전가구가 다 제공되니까 그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파손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를 안 내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야반도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이 있다 보니까 그걸 떼먹히는 일이 좀 많이 있기도 해요. 떡주인은 어떤 이유를 달고서라도 떼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덜 떼일 수 있는지 심지어 저도 떼어 먹어봤으니까 네,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증금은 보통 2달치 월세를 기본으로 해요.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한인타운은 2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하고 매달 내는 패턴으로 많이 하는데 임대료가 좀 저렴한 지역 같은 경우는 보증금 1달치에 월세를 2달이나 3달을 한꺼번에 내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궁금하시죠? 네. 가전가구가 다 제공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집집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중국식 인테리어예요. 중국 사람 빨간색 좋아해서 이제 또 홍목이라는 붉은 톤의 나무로 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톤으로 이제 하는 게 중국식 인테리어고요. 이런 집 보시면 대부분 한국 분들은 계약 안 하십니다. 이런 집은 싫어요. 그러시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인테리어예요. 기본적인 가전가구 제공되고 저렇게 빨갛지 않게 베이지 톤이나 좀 흰색 위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즘에 이제 현대식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도 갖춰져 있고 베란다도 확장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집들도 있어요. 현대식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는 집들은 또 같은 단지 내에서도 임대료를 좀 비싸게 불러도 바로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임대료가 될까? 생각보다는 비싸실 거예요. 그리고 홍추엔루라는 지역 자체가 상해에서 아주 임대료가 최고로 비싼 지역은 아니에요. 홍추엔루는 구베이라는 지역이나 레냥 지역보다는 좀 저렴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방 2칸이나 방 3칸, 방 4칸 얻으려면 또 보일러가 있느냐,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주재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 있어요. 그때는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임대료가 많이 올라요. 대략적으로 살려면 한 방 3칸은 있어야 되고 화장실 2칸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한 300에서 400만 원 월세가 있어야지만 상해에서 집을 얻으실 수 있고요. 물론 뭐 여기 홍추엔루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시면 집도 괜찮은데 임대료는 확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한인타운이 있는 홍추엔루나 구베이 이런 지역은 좀 특수 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좀 비싸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